정청래 후보도 파고든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와 관련돼서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파는 분들이 왜 대통령지론이라는 합당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후보는 합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강독구면 페이스북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 논란과 무관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 또한 쟁점 중에 하나였죠. 자 김민석 후보는 유언비어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합당은 정청래 후보가 논의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밀어올리려고 했던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 1인 1표제 문제부터 해서 나머지 하나가 합당 이슈였어요. 나머지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는데 합당 이슈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자, 이 대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정청래 후보한테 약간 유리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만약에 이제 호남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한테는 별로 안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인기가 일단은 서울이나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남도 예전에 총선 치를 때만큼의 그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2월 달에 합당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저는 그 합당 찬성론자거든요. 통 크게 가자, 크게 가자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당원들의 당심이 굉장히 벽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벽이 지방선거, 평택선거 치르면서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의 호남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만약에 대선이 코앞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합쳐서 1대1로 가자 이럴 텐데 대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당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여기는 약간 좀 뭔가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가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수기하자 뭐 이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인 건 맞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근데 정 대표가 합당 드라이브를 건 시점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건 맞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어그러져 버린 건데 그래서 이 합당 이슈를 꺼내면 정청래 후보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이걸 집요하게 전면에 내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상적인 메시지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 경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청래 후보가 강원 지역에서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호남 지역을 이야기한 것에 더해서 어제는 페이스북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정청래입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전북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민주주의의 아버지 같은 우리 전북도민들 권리당원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더독 전략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반도체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메시지 전략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끌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까지 좀 들으면서 더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먼저 강원도 그 연설대회 때 그때 김민석 후보는 첫 마디가 이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강원도가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강원도가 잘 돼야 뭐 호남 대한 뭐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연결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호남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비판 나왔던 게 강원도 가서 그리고 뭐 대구 가서 왜 계속 호남 이야기만 하느냐. 이미 이제 투표가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투표가 그 득표율에 별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친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 그 우리 투표권 다시 조금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는 계속해서 그 일관된 메시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거를 계속 쭉 던지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어머니의 아버지 뭐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선거 전략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 후보가 사실 호남 민심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남북 분열 프레임을 사실 전북 소외로. 예, 그렇죠. 그게 어찌됐든 뭐 본인이 뭐 치밀하게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비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호남 전체의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 이 분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쪽에서는 저 정청래 후보가 이 정말 저거를 정략적으로 전북과 전남 광주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데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광주 전남은 광주 전남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그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 어떻게든 좀 그런 의구심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호남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본인의 본심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날카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 전대 국면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송영길 후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송영길 후보가 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냐 그런 항의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송영길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지율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50%를 넘지 않았을 때 선호투표제가 반영되는 상황에서의 송영길 후보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의미가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송영길 후보의 연설 그래도 보는 맛은 송영길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말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송영길 후보의 역할이랄까요? 경선 도우미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선호투표제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호남 유권자들이 어차피 선호투표 가면은 다 합쳐지니 여기서라도 우리 이 지역 출신인 송영길을 좀 확실하게 좀 밀어줘서 좀 체면이라도 살려주자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당대표도 한번 했고요. 또 하나의 또 판단은 이게 선호투표까지 가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큰 힘을 가지고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 전략적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송영길 후보가 처음에 굉장히 발언이 되게 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친문 갈라치기도 되게 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문은 나한테 오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 이렇게 들 정도로 그리고 막 역적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약간 그 센 발언은 조금 약해졌는데 약간 코믹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약간은 정치가 진짜 생물인 게 저렇게 막 했다가도 최근에 막 저렇게 약간 수위도 낮추고 약간 또 유머스럽게 하니까 또 옛날 생각 별로 안 나더라.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막 지금 또 정청래 후보를 또 세게 막 공격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뼈의 장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 뼈의 장국이 여기 한겨레 신문사에서 걸어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용문의 장국. 그래서 재밌게 그 발언은 굉장히 다들 이렇게 재미 요소를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후보가 격돌 하는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는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격돌은 최고위원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대를 지금 우리 이세영 논설위원도 정치부 출입하시면서 몇 년 그래도 한 거의 20년 전대 취재를 하셨잖아요. 2010년부터. 그렇죠. 2010년이니까 벌써 17년인데 최고위원 선거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부 리그가 나뉜 뒤에 이렇게 주목받은 적은 없었죠. 그렇죠. 한 번에 전대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사실상 팀 정청래다 이렇게 하면서 개파전 양상 친명과 친청으로 나눠지면 개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떠나서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부터 여쭙고 가겠습니다. 수석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 그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누가 될까요? 누가 되겠습니까? 사실 최민희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네. 많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세상으로는 뒤따르는 박선원 후보와 서미화 후보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표수와 비교했을 때 호남, 서울, 경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뒤집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예상을 해서 예? AI한테 물어봤어요. AI 좋습니다. AI 그러니까 무슨 AI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될 거냐 이렇게 그렇게 무식하게 물었던 건 아니고 설마요. 좀 치밀하게 물어봤어요. 예. 일단 예. 1위 싸움인데 네. 지금 최민희, 박선원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3.5%포인트, 예. 득표수로는 14,700인가 그래요. 근데 호남에서 역전을 하려면 예. 일단 그만큼을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고 더 가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수도권은 일단 논외로 치고 그 이후 선거는 그러면은 호남에서 AI가 판단하기에 박선원 후보가 9.2%포인트 이상 이겨야 돼요. 득표율 차이를 벌려야 돼요. 그렇죠. 거의 10% 두 자릿수로 가야죠.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20%라면 박선원 후보는 29%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최민희 후보가 10% 중반대로 떨어지고 박선원 후보가 20% 중반대로 가도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1인 2표잖아요. 그렇죠. 1인 2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게 또 호남에는 또 이 박선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서미화 후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조합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또 지금 1위 싸움 못지않게 5위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네. 1위 좋습니다. 그럼 5위 싸움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원들 사이에서 박선원, 김용으로 이런 그 묶어서 투표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화,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일단 호남에서는 역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호남에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수도권 가면 또 모르겠어요. 수도권 가면 모르겠고요. 야, 근데 AI가 너무 진짜 분석적이네요. 분석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하나하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민희 후보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증거가 본인은 이제 안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은 막 갑자기 발언이 세지면은 약간 조금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여유롭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최민희 후보는 최고위원은 무조건 입성은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문제였는데 그리고 또 여성 최고위원 뭐 제도 때문에 여성에서 1등하면은 5위 안에 못 들어가도 무조건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민희 후보는 안정적입니다. 뭐 그리고 뭐 수석이라고 뭐 더 권한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느낌은 최민희 후보가 최근에는 뭐 여기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보다는 정청래 후보 엄호해주는 이런 선거 전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최고위원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가 약간 떨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커버가 될지 그래서 약간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2, 3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5, 6위권 있잖아요. 김용 아니면 이성윤 후보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그 표 차이가 근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지지율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율 아까 그거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뭐 친명 이재명들이 김용 후보한테 더 표를 또 몰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으로는 이세용 논설위원 마이크 너무 멀고 하호영 진행자는 목소리 너무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더 크게 할 테니까요. 이세용 논설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김에 슈퍼챗도 하나 소개해드리죠. 아리 리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누가 봐도 합당 강행이 정 전 대표의 과제 1호인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친문 9.586과 진보 세력의 전장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널들의 의견은 이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합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지금 선거 지금 말씀 주시려고 했던 대목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인미의 김영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권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을 합쳐도 지금 5위 그러니까 안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분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또 김영 후보에 대한 지지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여쭤보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대2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최근에 그 최민희 후보가 그동안에 친청표를 다 가져갔었는데 그게 약간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최민희 뭐 예를 들어 최민희 한민수 찍었던 이 사람들이 그 이성윤 그 한민수 이렇게 찍는 경향이 조금 더 있어서 친청 후보가 3명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최민희 후보가 여러 구설이 좀 있었죠. 뭐 그것도 있고 어쨌든 친청계 후보에서 1등이 완벽한 1등이었는데 그게 흔들리면은 그 표는 차라리 뭐 이성윤 후보한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야 전략적으로 배분이 잘 돼서 3명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주변에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민희 후보와 저기 박선원 후보의 격차를 줄여주면서 이제 이성희 후보한테 그만큼 몰아주면 사실 지금 5위와 6위 격차가 너무 작기 없습니다.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제가 이것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3대2나 2대3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뭐 취재 경력도 오래고 당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주도하는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괜찮을까요? 뭐 심지어는 이런 갈등이 좀 심해지면 심리적 분당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다수가 누가 점하느냐가 좀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이른바 막 문모닝 있었던 그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모르겠어요. 또 가장 최근의 일이 가장 조금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그때는 분당을 아예 했기 때문에 더 셌네요. 생각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진행하기 쉽지 않네요. 2015년 전당대회죠. 역대 가장 치열했던 전당대회잖아요. 문재인, 박지원이 붙었던. 그때 문재인 마크맨, 저는 박지원 마크맨 그랬죠. 옛날 생각 나네요.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아마 저기 주승용 의원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에 사사건건 회의 때마다 딴소리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막내 최고위원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공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조어를 만들다가 뭐 공갈 그만 쳐라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때 그 덕컷 유세단이죠. 덕컷 유세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시 생각해 보면 정말 봉숭아학당도 그런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최고위원 구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렇게도 좀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지금 언론 보도에 오늘자로 와장창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친명 친청의 최고위원 사이에 어떤 사생결단식 혈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사생결단식 혈투로 치달으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전대 후유증 수습하기 쉽지 않다. 이거 당대표가 주도하는 최고위원 회의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